네, 안녕하세요. 중마의 직업상담사 강의 2021년 대비 기출문제 풀이 실기 문제 풀이 제 8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는 노동 공급에 관한 문제를 전부 봤고요. 오늘은 노동시장 균형에 관한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2009년 1회, 2011년 1회, 그리고 최근에 2020년 2회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었죠.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노동시장의 분석 이론 중에 내부 노동시장, 그 다음에 이중노동시장, 인적 자본 이론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똑같은 문제예요. 문제는 다 내부 노동시장, 이중노동시장, 인적 자본 이론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이 백지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답안 쓸 때도 이렇게 나눠서 줘야 되겠죠. 내부 노동시장, 이중 노동시장, 인적 자본 이론 간단하게 설명을 붙여주면 되죠. 자, 내부 노동시장 이론은 기업 내부의 기준에 따라서 노동자의, 그러니까 기업 내부 기준에 따라서 배치, 훈련, 승진 등을 통해서 노동력을 편성하고 임금을 관리하는, 이처럼 그 기업 내의 기준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이게 내부 노동시장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 노동 시장은 주로 대기업에서 이제 많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특별히 신규 채용이나 또는 특수한 기술이나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채용을 하지만 그 이외에는 전부 기업 내부에서 이런 관리 기준에 의해서 노동시장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내부 노동시장 이론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 노동시장은 두 개의 그 상이한 노동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차 노동시장하고 2차 노동시장, 이게 이제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건데 1차 노동시장은 자 고임금, 조건 좋고 그 다음 고용도 안정이 되고 승진 기회도 평등하고 작업 규칙도 정당한 절차를 적용하고 또 직무 조건도 우월하다. 이런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좋은 거죠. 좋은 거. 다 좋은 조건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이제 그에 비해서 2차 노동 시장은 임금도 낮고 또 근로조건도 열악하고 높은 이직률, 또 승진 기회도 적고 또 감독, 자의적인 감독이 따르고 직무 조건도 열등한 직무 조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이게 뭐예요? 전체를 보면 좋지 않은 열악한 그런 조건들이죠. 이제 이렇게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 형성이 된다. 이게 이중 노동시장 이론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이론은 한마디로 인간을 투자에 의해서 그 가치가 증가하는 하나의 자본제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투자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교육이죠. 교육, 훈련, 이런 것들. 이거를 통해서 그 가치가 증가한다. 그렇게 하나의 자본제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노동자의 교육, 숙련, 또 노동의 질을 높일 수록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이론이고, 한 개인, 한 사회 부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으로 생각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인적 자본의 투자. 그다음에 인적 투자 자본은 결국은 뭐예요? 인적 자본 투자에는 결국 학교 교육, 또 현장 훈련, 또 현장 경험이라든가, 또 건강 투자도 인적 자본 투자에 들어가죠.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직 이주, 자기가 필요한 곳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직이나 이주를 하게 되는 데 투자하는,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인적 자본 투자의 종류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참고로 이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다 썼지만 사실은 이거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따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거 종류를 쓰라고 하는 문제 뒤에 또 나올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는 뭐 인적 자본 이론 그러면 뭐 이런 정도 간단하게 써줘도 점수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 아는 대로 최대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는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 요인과 장점을 뭐 2가지 써라 했다가 이제 3가지 써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2008년 3회, 2009년 3회, 10년 3회, 2015년 2회, 2016년 2회, 2018년 1회,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고요. 6점, 상당히 높은 점수죠. 6점 점수면. 자, 그러면 우선 형성 요인 3가지를 쓰라고죠.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 요인 3가지. 첫째는 숙련의 특수성. 즉 숙련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이 기업 내에 내부 노동력만이 유일하게 소유하는 숙련된 기술의 특성, 그 회사에 근무를 했어야만 그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 하나의 첫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것도 좀 더 보완 설명을 이거 안 써도 되지만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 더 추가를 보면, 이러한 특수기술은 훈련 비용 부담이 커서 이직하면 기업주도 손해고, 또 이 노동자도 상대적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직하면서 버리게 되면 근로자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내부 노동시장 형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인은 이거예요. 요인 쓰라면 이것만 쓰면 됩니다. 이거 쓰면 되는데, 이제 보완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추가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장 훈련, 온더잡 트레이닝, 보통 OJT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작업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을 직접 전수하는 것을 현장 훈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3번째 관습, 기업 내부에서 성문화되지 않은 업무 관행이나 관습,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서 노동관계의 각종 사항을 규율한다, 이러죠. 각 회사마다 다르죠. 이것이 이제 내부 노동 시장을 형성시키는 요인이고, 간단히 설명하면은 뭐 그렇게 정도 정리를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문제가, 여기는 2019년 3회에서는 형성 요인 3가지 쓰라 했고, 2008년 3회에는
장점을 쓰라고 하고, 장점 쓰라고 나온 문제가 또 있어요. 장점을 쓰라고 하니까 이 장점을 봐야 돼. 그럼 장점은 첫째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수한 인재 확보와 유지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이 제고된다. 그죠? 보시면 전부 다 훈련 특수성, 현장 훈련, 관습 이런 것들이 그 기업 내부에 맞는 것들로 구성이 되니까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 그 다음에 승진과 배치 전환이 활용으로서 동기 유발 효과도 기대가 된다. 왜 세 개, 여기 두 개 쓰라고 했는데, 두 가지 쓰시오 했는데, 왜 세 가지 했냐 하면은, 세 가지 쓰라고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 있는데, 1차 노동시장이 아까 좋은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좋은 조건인데 근로자들의 특성을 쓰시오 이런 문제. 여기는 지금 이런 문제들은 보통 뭐 특성을 몇 가지 쓰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성을 쓰시오 했기 때문에 뭐 쓸 수 있는 대로 다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째가 숙련이 잘 돼 있고 고숙련 또 임금 높고 그 다음에 승진 및 승급의 기회가 보장이 되어 있고 또 고용이 안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호한 근로조건을 누리고 그러므로 해서 또 이직률이 낮고 그죠? 또 결근율도 낮고 만족도가 높으니까 이직률이나 결근율도 낮고 뭐 이런 좋은 조건의 시장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고 또 이런 경우에 몇 가지 쓰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쓰면 좋은데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는 대로 다 쓰면 되고 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또 정리가 가능하죠. 1차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이고 양호한 근로조건, 이게 또 고용이 안정성이 확보되고 합리적 노무관리 이런 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 노동시장의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고학력과 고숙련도 가지고 자신의 가치와 생산의 열의가 강하고 이직률이나 결근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 되죠. 이직률이나 결근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 문제는 2006년 1회에 일반적으로 대기업, 그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경우가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길고 임금 수준도 높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즉 대기업의 경우가 내부 노동시장이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내부 노동시장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이렇게 근속 연수도 길고 임금 수준이 높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이런 현상이 즉 대기업이 내부 노동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 현상을 초래하는 이유를 인적 자본 이론, 동기 유발, 또 지불 능력 등의 차원에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하시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의 첫째, 인적 자본 이론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이 배치 전환이나 훈련, 승진 제도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인적 자본 확보와 유지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그러죠. 인적 자본이 우세하다.
그 다음에 동기 유발 측면에서 보면 이게 대기업은 어떤 공석이 발생했을 때 그 내부 노동 시장, 즉 기업 자체 내에서 종업원을 승진시키거나 또는 배치 전환을 통해서 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직에 대한 동기 유발 효과가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동기 유발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불 능력 측면에서 이야기한 지불 능력 측면에서는 우수한 인적 자본의 확보,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동기 유발은 더 높은 생산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임금, 장기 고용 유지를 위한 지불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으로 높은 생산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게 갖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부 노동 시장이 제도화된다, 형성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세 가지 측면. 내부 노동 시장을 초래하는 이유, 인적 자본 이론, 동기 유발 측면, 지불 능력 측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문제는 아니지만 이중 노동 시장하고 인적 자본 이론, 이건 좀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할 필요하고 넘어갈 필요 있어서 간단히 반복하시면, 이중 노동 시장 의미는 아까 앞에서 본 1차 노동 시장과 2차 노동 시장이 두 개 상이한 시장이 존재한다. 그리고 1차 시장은 좋은 시장이죠. 고임금, 높은 조건, 고용 안정, 승진 기회, 작업 규칙, 정당한 절차, 우월한 직무 조건 이런 거. 2차 시장은 나쁜 거, 저임금, 열악한 조건, 높은 이직률, 적은 승진 기회, 또 자의적 감독, 열등한 직무 조건 이런 걸로 구성되는 게 2차 노동 시장인데, 이렇게 이중 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원인이 뭐냐, 기술 산업 구조의 이중성에서 기인된다. 핵심 사업과 주변 사업이 있고, 자본 집약적 산업과 노동 집약적 산업,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독점 기업, 경쟁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중 노동 시장이 형성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이렇게 구분됨으로 해서 이 양 시장 간의 이동성을 저해한다, 이런 이야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양 시장 간의 이동성을 저해한다, 이 말은 이 2차 시장이 한번 열악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떨어지면 거기서 이 1차 시장으로 올라가기가 2차 시장에서 배치돼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 말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한번 2차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면 1차 시장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책적 함의는 이 이론에서, 그러니까 결국 인적 자본 이론을 이제 끄져올 수 있는데, 그 인적 자본 이론에 그죠? 그 교육 투자를 증대해서, 교육 훈련을 증대해서 고생산성, 고임금 구조로 가야지 된다. 그런 이제 정책적 함의가 있을 수 있고, 인적 자본 이론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의미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인간을 투자에 의해서 그 가치가 증가하는 하나의 자본제로 파악한다. 인간에 대한 투자를 해서 인간의 가치를 높인다, 이런 그 의미. 그리고 인적 자본에는 이제 학교 교육,
현장 훈련, 현장 경험, 건강, 투자, 이직, 이주,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인적 자본 투자의 대상이다, 종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좋겠죠. 정리하고 다음 그래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인적 자본 투자 대상 세 가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투자 대상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문제. 이 세 가지 쓰시면 되잖아요. 첫째는 학교 교육, 아까. 두 번째는 현장 훈련 OJT. 세 번째는 이주, 건강, 뭐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인적 투자 대상이다. 인적 투자의 종류인데 이 세 가지로 쓰라고 했을 때는 사실 세 가지만 쓰면 됩니다. 괜히 세 가지 쓰라고 그랬는데 뭐 나는 아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 쓰겠다 다 써도 그 채점할 때는 그 세 가지까지만 끊어서 채점을 하는 거죠. 그 뒤에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더 쓴다 해서 좀 더 나오는 거 아니고 혹시 그런데 이건 이제 요령인데 쓸 때 세 가지 쓰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먼저 확실한 걸 세 가지를 먼저 쓰셔야 돼요. 근데 확실한 거 안 쓰고 하나 썼다가 뒤에 확실한 거 하나 더 쓰자 해서 또 앞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틀리면 잘못 쓰면 그 세 가지만 가지고 채점을 하지 뒤에 옳게 맞는 거를 썼다 해서 뒤에 거를 채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 세 가지 써주는 게 요령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설명을 하시오 이렇게 돼. 설명을 붙이시오 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붙이는데 공부하실 때 이 뒤에 설명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먼저 떠올리는 게 중요하죠. 세 가지를 써놓고 이렇게 세 가지 쓰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 빼고 이게 세 가지 쓰든지 쉬운 거 쓰고 그 뒤에는 이게 좀 설명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뭐 학교 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교육이고 현장 훈련은 이제 취업해서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훈련이죠. 습득하는 훈련. 그러니까 이주는 인적 자본을 축적한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왜 이동을 함으로 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가 다 같은 문제죠. 다 똑같은 문제인데 뭐 또 2003년에는 OECD 국가 중 이렇게 뭐 붙여가지고 우리나라는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적다. 이거는 군더더기죠. 그 핵심 문제는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율에 영향을 끼치는 기혼 여성이에요.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6가지 쓰시오. 5가지 쓰시오. 그 다음에 4가지 쓰시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6가지 쓰시오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계속 6가지. 이게 보세요. 엄청 자주 똑같이 출제가 된 게 2003년, 2005년,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8년 이렇게 엄청 되풀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죠. 이것도 배점이 최근에는 6점으로 배점이 나왔어요. 뭐 4점 나올 때도 4가지 쓰라 하실 때는 4점이고 5가지 쓰라 하면 이게 5점이 되죠. 6가지 쓰라 하면 이게 6점이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 정확하게 5가지 쓰면 5점 나오고 6가지 다 쓰면은 6점 나오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자, 첫째가 법제도적 요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 보시면 결정하는 요인 6가지를 적으시오 이런 문제가 있고
네 가지를 쓰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죠.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뒤에 뭐 간략히 설명을 좀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않고 그냥 몇 가지 쓰시오 하면은 이 앞에 이것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법제도적 요인, 두 번째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때문에 그렇다. 또 자녀의 수,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실업 수준, 여성의 교육 수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육아, 가사 부담을 경감시키는 시설과 제도, 뭐 이거는 6가지 쓰라 할 때는 6가지만 쓰면 되는데 혹시 하나 더 여부해서 이 중에 어느 생각이 하지 안 날 때 이런 게 생각나면 여기까지 넣을 수 있는 여유로 공부하라는 이야기로 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것도 6가지 쓰라면 이거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는데 이제 설명을 붙이라 하면은 이 설명을 붙여야 점수가 다 나오겠죠. 뭐 그렇지 않더라도 6가지 쓰라 하더라도 이걸 알고 있으면 써놓는 게 좋겠죠. 자, 사회적 인식, 사회나 기업의 문화와 의식이 보수적일수록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이게 보수적일수록 기혼 여성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진다. 다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런 것은 부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그 소득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낮아지죠. 많을수록 낮아지고 전반적인 실업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거죠. 시험률은 낮아지고 교육 수준이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 참가율은 낮아진다, 높아지죠. 교육 수준. 이렇게 하시면서 몇 번 써보고 몇 번 자꾸 써봐야 돼요. 안 보고 그래야 안 보고도 이걸 쓸 수가 있는 훈련을 하는 거. 이게 실기시험 공부 요령은 계속 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남녀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 원인을 성차 이론이 아닌 성차별 이론이 아닌 노동 공급적 인적 자본 투자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쓰시오. 똑같은 문제죠. 남녀 임금 차이의 원인을 성차별론이 아닌 노동 공급적 측면에서 인적 자본 투자 이론으로 설명하라. 이런 문제. 그럼 우선 아까 앞에서 이제 또 본 내용이지만 인적 자본 투자 이론이라는 게 인간을 투자에 의해서 그 가치가 증가한 하나의 자본제로 파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거든. 그 이론을 가지고 왜 차이가 생기느냐 그거 보면 되는 거니까 줄이면 그죠? 간단하게 하면 인적 자본 투자 측면에서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적 자본 투자 남녀 간의 인적 자본 투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거다. 근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더 보면은 남녀 간의 인적 자본 투자량의 차이는 이게 인적 자본 투자량의 차이는 노동 생산성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의 차이는 임금의 차별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차별이 임금의 격차가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성차 이론이라고 이 성차 이론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낮다. 그냥 남자이기 때문에 임금이 높고 여자이기 때문에 임금이 낮다. 그게 아니고 인적 자본 투자 측면에서 하면은 인적 자본 투자의 차이 때문에
생산성의 차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임금의 차별이 발생한다. 그거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성에게 보다 더 많은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면 인적 자본 능력을 향상시키면 그래서 임금 격차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노동 공급 측면에서 인적 자본 투자 이론이다. 그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건 보충 수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건데 또 구체적으로 뭐 하나 보면 똑같은 이야기죠. 투자량의 차이가 노동성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임금 격차 발생한다. 또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교육 및 현장 훈련 수준이 낮다. 또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이직률이 높아서 경력과 근속이 짧기 때문에 또 임금 격차가 생기고 뭐 그런 이야기들 보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좀 더 추가로 해놓은 것이고요. 실제 시험 문제 답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실기시험은 정답이 공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 것도 뭐 핵심 키워드는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하되 자기가 쓸 때 뭘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것은 자기 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 머리에 넣어놓은 걸 그걸 가지고 빨리 써내야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쓰는 것이 정답인지는 없고 단지 그 안에 여기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쓰시는 훈련을 하라. 왜 하냐면 그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점수가 잘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02년 3회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남편의 임금이 상승할 때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임금을 많이 받으면 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남편이 임금 많이 받아오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죠? 그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 보시오. 그런 이야기거든요. 뭐, 이렇게 축을 보면은, 이제 이쪽은 남편의 임금이라고 보고, 이쪽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이 관계를 그 그림으로 그려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남편의 임금이 올라갈수록 상승할수록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지죠. 남편의 임금이 이만큼 높을 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남편의 임금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만큼 더 오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만큼 더 늘어나죠. 이렇게 더 떨어지면 왜 남편의 임금이 적어지니까 여성이 일을 해야지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그 모양을 그리라고 그런 거니까 그죠? 이렇게 그려 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남편의 임금이 높을수록 이렇게 하나 붙여주면 좋겠죠. 남편의 임금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진다. 여성은 낮아진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한 문제죠. 비교적 간단한 문제.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노동시장 이해에 대한 문제, 즉 노동 수요에 관한 문제, 노동 공급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노동 균형에 관한 문제를 지금까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해봤고 남은 이제 노동시장론에서 남은 문제는 이제 임금하고 임금의 이해, 그 다음에 실업에 관한 이해, 그 다음에 노사관계론, 이 세 가지 이제 챕터가 남았는데 내일은 이제 임금에 관해서 문제를 모아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광고. 제가 강의하는 이 강의 내용의 교재는 직업상담사 교육원 카페.다음.net 직업상담 이게 치시고 들어가시면 이 상담사 교육원 카페가 있는데 거기 카페에는 많은 자료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각 과목별 기본 이론의 핵심 정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과거의 기출문제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출문제를 해설해 놓은 연도별, 회차별 문제 전부 해설을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데 이 카페에 들어가시면 자료가 부족해서 공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자료가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공부 못한다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카페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 여기에 이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 강의 교재를 소개해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